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본인만의 이제 매매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료는 이쪽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스텝 1까지 제가 열어드렸으니까 초급 가이드는 지금 이제 배우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엑스파일 있고 가치투자 벌금일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저런 거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저평가 매매법,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제가 드리기도 할 거고, 좀 이따가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고, 저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본인만의 매매법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아, 내 성격이 좀 급해. 근데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어. 그리고 돈도 큰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0억으로 스캘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종목 수가 확 줄어요. 솔직히 뭐 삼성전자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삼성전자 가지고 가능할까요? 잠깐 보면, 아유, 내가 스캘핑을 한다는 얘기는 이 틱을 다 긁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 틱을 내가 다 사겠다. 예를 들어서 다 산다 그러면 76,600원, 오늘 이제 76,600원에 내가 다 샀어. 몇 주를? 53,000주를. 53,000주만 샀다고 쳐요. 그럼 돈이 얼마죠? 1억. 아니, 40억이네요. 40억. 40억은 가능하겠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팔지를 못하네요. 40억원어치 사면. 그죠? 두 틱이 밀려나 버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페이지라고요. 여기. 그래서 100억 가지고 스캘핑을 나는 하고 싶다? 자제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데이 트레이딩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100억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이쪽 이 스윙 미만 같은 경우에는 스윙까지는 사실 한 50억? 50억 가지고 한 40종목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50억 정도는. 근데 5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투자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억에서 5억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조금씩 투자 쪽으로 자금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2억부터는 투자도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이제 계속 이쪽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맞들이면 이쪽에 맞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큰 돈이 있으니까 크게 벌잖아요. 큰 돈이 있으면 1%를 벌어도 100억에 1%면은 1억을 벌어버리는 거니까 단위 자체가 굉장히 커버리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내가 굳이 뭐 2천만 원 가지고 10%뭐 그 벌어봐야 뭐 푼돈이 돼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노력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하다가도 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이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고 계세요. 여기에 이제 X 파일이 나오죠. 네. 세 권 다 필독서죠. 그죠? 책 많죠. 보셔야 되는 책이.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가치투자 발굴비법과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 두 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다 보시고 끝부분 조금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 다음에는 이 책을 보시라고요. 이 책은 소설책이에요. 그만큼 쉽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내용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고 나면 이 책은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문과생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적어가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히 알자. 좀 전에 유보율 얘기 나왔잖아요. 이 책에서 이제 유보율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유보율이 나왔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잘 사라졌죠. 그 이유가 문과생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이과생들한테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냥 그러니 지금은 이런 용어가 있구나.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세팅을 했죠. 그래서 영문은 이제 이해되시죠? 장현황 파악을 하고 매수 신호 포착을 하기 위한 용도다. 용도 자체가. 그리고 증권통이라는 애는 나는 분석을 하고 싶은 거다. 기본적 분석도 하고 싶고 기술적 분석도 하고 싶고 심리적 분석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증권통에는 어떤 거를 깔아야 되냐면 어떤 종목들을 넣어야 되냐면 이 미래에셋 내가 지금 실제 매매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위에서부터 부강약품부터 하나씩 찾아서 이 돋보기를 누르면 이제 하나씩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부강약품을 찾고 하나 추가하고 다음 종목 찾고 또 하나 추가하고 해서 다 추가를 하고 이 들어가면 노트가 있어요. 부강약품을 딱 들어가면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에 평단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보유 수량과 보유 단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이 세팅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부강약품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 용도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나는 지금 부강약품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4.12%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는 얘기는 빨간 양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파란 음봉이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더존 비존이 9.71% 내가 수익 구간이야. 팔아야 되나? 판다는 얘기는 음봉이어야 되잖아요. 음봉이네? 봐야죠, 그러면. 이해되셨죠?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 기준은 음봉이냐, 양봉이냐. 일단은 가장 최소 단위가 봉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물산 오늘 봐야죠. 양봉이니까. 사야 되는 날이니까. 왜? 얘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스코텍 봤더니 음봉이야. 얘는 볼 필요 없죠.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양봉이 나왔어. 그럼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단주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더 많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산 만큼 산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아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살 거예요. 조만간. 바로 보이시죠? 이런 종목이라서 제가 지금 분석을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차트로 보면 지금 상장일이 여기 그래서 2000년 2011년 2019년도에 이날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항상 최저점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 올려서 만나면 놓으면 돼요. 여기죠. 그죠? 최고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쫙 간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쫙 간 다음에 선이 나오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요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크게는. 네. 근데 봤더니 요게 선이 하나가 더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압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로 폭발을 하든 밑으로 폭락을 하든 이제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전권은 역사를 보면 이 전권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였던 거죠. 요거 좀 이해하고 얘도 신기하죠. 그죠? 저점. 그래서 선을 걷더니 정선 역할을 했다가 여기 다시 이렇게 삐쭉 올라오잖아요. 네. 이건 되게 좋은 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 선은 필요가 없는 선이 돼버려요.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날을 기준으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얘기. 자, 최저점 기준으로 하나 거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리려고 했더니 여기서 뾰족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전 거를 그린 거예요. 그 전 거. 살아있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치고 내려간 다음에 이날 이후로 보면은 이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잖아요. 지지선은 주가를 돌파를 해버리면 저항선으로 바뀌고 이 위에서 내려오던 이 저항선은 그 전거 그리려고 하거든요. 전거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얘가 지지선 역할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주가는 야, 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지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얘는 이날 이후로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위험하다. 너 요 밑으로 떨어진다. 실제 떨어졌잖아요. 이게 손절이라고요. 손절을 잡는다면 요날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그러면 제가 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야 돼. 이걸 기다리는 게 낫겠죠? 이거 돌파하는 거. 위에서 돌파하는 걸.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이제 3개월짜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나는 이제 사고 싶은 거잖아요. 이 3개월 지나고 나서 양봉이니까 한 요날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장대양봉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더 사야 되는 거죠. 이날. 그럼 내가 이날 조금 더 사고, 이날 좀 더 사고. 그러면 올랐으니까 팔아야죠. 이해되셨죠? 네, 내가 많이 사버렸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위험률을 낮춰야 된다고요. 리스크를. 그러면 한 종목에 너무 몰빵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몰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을 낮춰야죠. 그리고 분산을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종목은 3,000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한 달짜리가 보이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그죠? 제가 언제 사라고 했을 것 같은지 이해되시나요? 이때 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보이시죠? 제가 전날 ITM 반도체도 단주 안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주가 맞잖아요. ITM 반도체 이해. 그죠? 그래서 지금 500주로 맞춰놨잖아요. 얘를 맞춘 날이 전날이라는 거죠. 제가 전날을 맞추라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매매법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사라고 했겠죠. 근데 이날 못 샀으면 다음 날도 사도 된다고요. 두 번째 양봉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이거나 두 번째 양봉. 그 음봉 나와서
여기는 눌림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이 양봉이 나오면 또 사도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우지만 이 종목은 저런 봉에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이쪽 왼쪽을 보세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53,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6. 이 분기 딱 찍었는데 EQ면 가장 마지막 보고서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 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만 사라고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만 산 거라고요. 500주를 더 사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6%니까 5% 이내로 맞추려면 500주를 더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1, 200주라도 좀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만 사라고 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저것 때문인 거예요. 얘는 EQ 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황인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고요. 적자니까. 저점은 저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꼬라박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적자 날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증권통에서 하는 거예요. 왜? 저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렇죠. 이 HTS를 깐다. 그 순간 회사 나가겠죠. 그죠?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MTS에서 이제 삼성에서 모니터링 못하는 그런 앱을 써야 되잖아요. 삼성 앱을 쓰면 안 되고. 삼성증권 사가지고 절대 주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증권통이나 이런 이제 다른 회사 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현대차에 다녀. 근데 현대차 증권 가지고 막 매매를 해. 못하게 해요. 삼성을 다녀. 그럼 삼성증권 가지고 매매 못하게 해요. 이해되셨죠? 왜 그러는지. 그거는 좀 기본이니까 회사에 누가 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이 안에 그래서 숨겨져 있는 얘기도 되게 많죠. 그죠? 지금 얘기를. 일단 네이버 이것도 이제 좀 이해되실 거고. 여기서 이 카페에 와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공지사항이고, 이제 완전 생짜로 오셨을 때는. 그리고 나서 얼추 좀 이제 봤다 그러면, 들어오면 무조건 봐야 되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쪽. 종목 발굴. 그래서 오늘 사도 되는 애가 이 양반이 사라고 한 게 좀 있었나? 가장 최근에 뷰웍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쿠콘 이런 애들 제가 발굴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 2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 7월 30일 날 쿠콘 이런 걸 했어요. 쿠콘 하나를 볼까요? 예를 들면. 그럼 쿠콘이 좋아 보였다는 거잖아요. 쿠콘이 좋아 보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으니까. 7월 30일 날짜 보려고 했던 거고요. 7월 30일이면 요 날이네요. 그죠? 요 날 제가 장대양봉이 요거 발생했습니다. 라고 전체 공지를 한 거잖아요. 이 종목 괜찮아 보여요.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매출 몇 프로 증가? EQ입니다. EQ 29%, 영업이익 42%. 이런 주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고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그럼 너 상장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259에서 401을 찍었거든요. 그
그 상태에서 500을 찍었거든요. 최소 한 20%는 증가한 것 같죠? 그럼 최소 성장주거든요, 이거? 근데 전년 동기 대비 29.8%를 찍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성장성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53%잖아요. 네? 그 전에는 100%였네요. 이것도 100%였네요. 초고속 성장주였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 상장하기 전 이 수치가 뻥카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아까는 어떤 놈이었지? 그 뻥카들이네. 형님이 들고 있었던 거. 이해되셨죠? 그거 사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실 줄 알겠죠. 어떤 종목 누가 좋아 보여. 야, 걔 샀대. 그러면은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할 때 이거 이제 막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짜 괜찮네. 나도 볼 줄 아니까. 막 이 회사 막 호재가 있어. 그 호재가 뭔데? 보는 거죠. 진짜 이 회사 괜찮았나? 과거 뭐 재무제표 망할 염려는 없나? 막 이렇게 난 볼 줄 알잖아요. 6불 3,000%예요 지금 이 회사도. 국권. 이런 회사가 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회사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종목 수가 부족하다면 상장 주식수 807만 주면 굉장히 적은 주식수거든요. 그럼 주식수를 늘릴 때 무상증자 가능성이 엄청 높죠. 유보율이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배당도 주겠죠. 배당을 안 주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낼 테니까 뭐 어차피 차라리 배당을 때리고 말지. 배당을 때리면 지들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대주주.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진짜 좋을까?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외국인 기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죠. 그죠? 산지 얼마나 됐어? 뭐야, 한 달밖에 안 됐네? 쌍끌이 시작한 지? 그런 종목입니다. 56,000원에서 최소 2배는 간다. 11만 9만원까지 밖에 안 갔으니까. 이런 종목이면 당연히 샀다 그러면 홀딩을 외치죠. 저는 어디까지? 최소 그래도 2배는 가지 않을까? 이런 초고속 성장주가 2배만 가?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방송 보면 장난 아니겠죠. 지금 되게 위험한 방송이에요. 제 방송 자체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도 되나? 모든 투자는 다 본인에게.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했더니 막 사더라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 말고 한 거 또 있잖아요.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먼저 볼게요. 제가. 이런 애들을 사야 돼요. 엄한 종목 살 필요가 없고 뭐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를 보시라는 거죠. EQ 실적 나왔잖아요. 매출이 증가가 277%예요. 제가 이런 매출을 찍는 종목을 신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뭐 성장주, 초고속 성장주, 광속 성장주 뭐 그런 급이 아니다. 이거는 그 위에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 신급이죠. 신급 100%만 넘어도 매출 100%를 넘긴다?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이런 회사를 판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을 찾았는데 언제 찾았어요? 8월 2일. 이봉인 것 같은데요? 8월 2일. 그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만 하고 말로만 떼고 그러지 말란 말이지 진짜.
내 여동생처럼 과일 박스라도 좀 한 박스 사서 사다 주든지. 지금 많이 먹었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아무튼 다 같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딱 공지를 막 때리는 기업들은 누구나 스킬핑을 하시든 스윙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아무나 사셔도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성공한 케이스고, 사실 저도 이제 실패를 많이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을 한다. 그거는, 이 뷰옥스는 누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냐면, 미래에셋이 굉장히 몇 주 동안 강추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뷰옥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절대 아니었어요. 쌍끌이죠.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 거고, 쌍끌이. 저는 이제 장대양봉 확인하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미래에셋 증권사에서 이제 이 뷰옥스를 계속 얘기하더라고. 왜 이 종목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찌됐든 많이 올랐죠. 그래도 뭐 혹시 단타 하시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10%짜리거든요 이게. 만족하신다면서요. 10%부터. 응?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10%. 제가 하는 종목들이 좀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좀 전에도 쿠폰 보셨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종목이 여기 있을 텐데. 왜 없지? 가장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만큼 얘기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 종목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TNL 가지고 제가 TNL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거든요. TNL. 얘도 보면 이제 이 외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판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도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물량이 밑에 바닥에 깔리는 거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물량 보실 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쪽에서 발굴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많이 친숙한 그런 종목인데,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누구나 좀 돈 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네이버 카페였던 거죠. 그래서 종목 발굴이 굉장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거의 매일 하는데도 지금 보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8월 5일이잖아요. 오늘 9월 3일이고, 그죠? 한 달 동안 뷰옥스 이후로 없죠. 네?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종목 없으니까 살만한 종목 안 보인다 나는. 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나 하나씩 빨리빨리 폭발을 하시라.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증권돈 설정은 지금 안 하고요. 이거는 내일 할 거거든요. 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에 이제 설정하는 거나 뭐 이렇게 이 즐겨찾기 하면은 편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즐겨찾기에다가 한 종목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이 전자공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세이브로라든지 뭐 이런 이 킨드라든지 이런
이 주식 관련된 이 사이트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유용한 사이트들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그거는 먼 얘기예요. 나중 얘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 페이지가 끝이죠. 시작과 끝. 내가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돈케어. 어쨌든 내가 주식을 매매를 할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0개 있어. 뭐 미국 증시 뭐 그러면은 내가 나스닥 가서 뭔가를 살 거야. 그럼 몇 종목이랑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종목을 추려낼 건데,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저 사람이 애플 괜찮대. 애플이 대장주래. 시총도 제일 크고 좋대. 그렇게 사는 거는 솔직히 완전 미추. 진짜 완전 미추. 아무 때나 막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투자. 나는 가치 투자자야. 그러니까 하시라고. 가치 투자 하시는데 타이밍은 좀 잡자고. 타이밍. 삼성전자 좋은 걸 누가 몰라. 삼성전자 추천하는 건 좋아. 근데 제발 이런 위치에서 추천은 하지 말자는 거지. 누가 봐도 고점이고 기관 외국인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여기서 사도 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삼성전자 뭐 20년 전, 10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치 투자 한답시고 막 그런 사람들. 지금 위치가 이 위치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나는 어차피 뭐 5년, 10년 들고 있을 거야. 죽을 때 팔을 거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세계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과연 몇 종목이나 되는지. 역사는 얘기를 해준다고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우그룹이 망했습니다. 대우그룹이 망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쌍용차가 지금 오락가락해요. 대기업이. 삼성은요. 이 차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차트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솔직히. 그 생각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아무 때나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와 이거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 본인만의.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갈리죠. 내가 어떤 책을 봐.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해요. 네? 근데 되게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엔벨로프가 됐든 볼린저 밴드가 됐든 이게 뭐든지 간에 이 볼린저 밴드 지금 내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켰거든요. 이게 20이래요. 20에 2래요. 이게 뭔지 몰라도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이평선은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이평선도 모른다고 하면은 솔직히 주식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해야 되나요? 이평선도 모르고 무슨 주식을 해요. 이게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20일 이평선. 자, 보세요. 이게 20일이에요.
아이고, 120일이 안 없어졌네. 자, 20일만 남겼습니다. 20일 이평선만. 그 상태에서 제가 볼린저 밴드를 탁 킬게요. 21일 이평선이 볼린저 밴드의 요 가운데 있는 중심선이 20, 이 20일 이평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승수 2, 위아래를 막아놨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거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투자하는 사람이 저걸 만들었을 것 같냐고요. 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캘핑 하는 사람이 저거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겠네. 20이라는 숫자가,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20이요, 20. 네. 20,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닫아버렸네. 한 달이잖아요, 한 달. 그죠? 한 달이면 단기 투자잖아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표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이거에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요? 되게 웃기는 거지. 스캘핑 하는 사람이 무슨 볼린저 밴드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론 맞긴 맞아요. 20봉만 보면. 해석을 잘 하시면. 본인이 해석을 못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네. 아, 진짜 이런 얘기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 유튜브에 보면 본인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엔벨로프도 똑같아요. 20에 11을 보잖아요. 네? 더블 클릭만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만. 네? 여기 피어리어드. 이거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아닌가요? 이거? 기간. 20개 보겠다. 20일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 퍼센트, 위아래. 퍼센트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12%. 이게 어렵나? 어? 그런데 이거를 60일에다 대입시켜버리면 어떡하냐고. 어? 이거를 5일에 대입하면 어떡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 퍼센트의 의미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네? 제대로. 할 때는 한 번만 딱 제대로. 어설프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숫자까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OBV 70이잖아요. 그럼 RSI 14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죠, 일단. 더블 클릭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더블 클릭만 하면 말 피어리어라고 하는데, 그럼 왜 14일까요? 이런 생각 좀 제발 해주세요. 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다 배운다. 저거에 맞춰서. 제대로 좀 하자고요, 우리. 그런 생각들. 여기에 세팅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서 왜 30개를 보고 왜 기간 누적으로 보고 증감으로 안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 얘기거든요, 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진입과 청산 전략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진입과 청산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을 배제를 전혀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나는 단기 투자니까 한 20% 정도 수익률을 보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상대방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러면 그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진입과 청산 전략이라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알 것 같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이게 되게, 말은 뭐,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5%, 5%, 10% 잡거든요, 제가. 요거. 네? 10%.
얘를 그래도 한 50%, 60%? 얘를 한 3, 40%뭐 이렇게 잡는다고요. 비중을. 중요도에 예, 중요도. 예, 그리고 내 매매법에서 완성도의 비중을. 본인만의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 패턴에 맞춰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는데, 내가 주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천안타 때리면 진짜 골로 갑니다. 예. 큰일 나요. 스윙 때린다? 하루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이?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저는 최소 스윙은 하루에 3번 이상은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스윙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제 와이프 같은 경우 초단타 때리는데,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러고 있죠. 참, 제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까 한 얘기니까 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제 좀 많이 감이 왔을 거고, 심리적 분석은 이런 거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 분석은 내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공.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회사는 작은 회사, 2천억 미만의 소형주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 시작을 할 때, 그래야 제풀에 쓰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이 정도 돼. 10종목이야. 그러면 이 중에 소형주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엔시스나 제넥신 같은 종목이 이제 왠지 좀 작아 보이는 느낌? 엔시스 시총이 얼마나 될까? 보면은 시총이 2천억. 아이고, 2천억이 좀 넘네. 그러면 중소형주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엔시스는 PBR로 나눠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억에 PBR이 지금 4면 이 회사는 제 입장에서는 시총이 2천만 원이 4면 500억이잖아요. 그죠? PBR 1로 계산했을 때. PBR은 4라고 치고 관대하게. 그러면 500억 나오잖아요. 500억 미만의 회사인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회사에 1억을 때려박는다? 저는 솔직히 완전 비춥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도 솔직히 2천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1억 기준으로요. 1억을 투자하는 사람 기준으로 이런 회사 이 정도 소형주면 한 2천만 원 정도 맥스. 네. 이런 제약을 거는 게 뭐 때문에 건다? 바로 이 위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때문인 거죠. 종목별로 투자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좀 이제 감이 오죠? 이쪽도. 이런 얘기들이 좀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식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공만 있어서는 사실 싸울 줄을 모르잖아요. 칼과 방패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상대방을 푹 찔릴 거고, 내가 어떻게 이 방패 가지고 막 상대가 나를 찌르려고 하면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초식이라는 거거든요. 싸울 때. 싸울 줄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내공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초식도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기본적 분석처럼 막 얘도 공부해야 되고 쟤도 공부해야 되고 얘는 진짜 평생 공부해 평생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저도 이쪽 비중이 제일 높기도 하죠. 사람들 거 분석해 줄 때나 이쪽 거 쓰지. 심리적 분석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소림 대환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천년화소. 네? 왜? 그래서 언제 샀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종목이 됐든, 폭락을 해. 또는 성장주야. 성장주라면 3, 6일 저항선 돌파를 써도 되고요.
사라고 하면 사면 되는 거죠. 한 달 정선 돌파를 써도 되는 거고요. 2주 정선 돌파 다 써도 돼요. 왜? 성장주니까. 그러면 언제 사라고? 요 가격에 사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 361 정선 돌파 쓰면 된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보이시죠? 언제 사면 되는지. 오늘은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종목이 오늘 있으셨어요. 양봉인 애 중에. 그래서 어젠가 내가 사라고 할까 말까 했던 종목이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려가지고 자 그냥 쳐다만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인 거죠. 이 종목이 빵 떴으니까 급등주란 말이에요. 급등주. 급등주라는 표현을 쓰고 성장주는 아니에요. 급등주지. 급등주는 361 정선 돌파로 사거든요. 이 가격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급등주와 성장주는 361 정선 돌파를 써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 부강약품은 지금 계잡주잖아요. 적자 2번 났으니까. 연간을 보면 지금 2번 연달아서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개똥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도 개똥 주면서 얘는 급등주라고요. 교집합이라고요.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요날 이후로예요. 이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이 종목은 급등주가 돼버린 겁니다.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생긴 거죠. 급등 가능성이 생긴. 그래서 제가 이쪽 얘기를 할 때는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저 추세선, 그게 바로 소림 대환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다. 이 선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면서 헛소리 픽픽 해대는 사람들 솔직히 진짜 제 방송 제발 보지 마세요. 그냥 왜 보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도. 아휴, 네, 진짜. 소림 대한다는 건 무역지에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무협지. 제가 한때부터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그죠? 외국인도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있고, 개인도 일개미와 슈퍼개미, 슈퍼매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슈퍼개미들만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다고요.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이제 기관과 개인 이제 기관 이렇게 보는데 개인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사실 뭐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기관 투자자들 중에도 기관 투자자를 딱 까면 그 안에는 단타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단타 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다 단타를 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기 투자도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보는 게 바로 외국인의 보유 수량인 거죠. 그래서 저점끼리 연결을 하라는 얘기를 해요. 저점끼리 연결을 해줘라.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 계속. 그러다가 또 저점끼리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크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들어온다 쳐도 이거 크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물량 변화를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이 종목이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의 기준으로 얘를 써도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냥 이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 다 분석하고 들어오는 거지. 지들 돈 벌려고 들어오지 잃으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면 대박이죠, 사실. 걔네들은 물량 자체가 워낙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MSCI 이제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쪽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 얘기니까. 그쪽에 있는 슈퍼 매기급 그 이상, 사실 슈퍼 고래들이 막 날뛰는 거죠. 매기가 아니에요. MSCI 지수에 편입되면 고래급들이 들어옵니다. 고래급들.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푼돈이 이제 지금 이거 푼돈이라는 거죠. 지수가 편입되면 여기에서 운용하는 자금 중에 큰 자금이 그 안에 편입이 쏙 되는 거니까. MSCI 무슨 인덱스인가지? 네. 지금 뭐 그 정도만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질문은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아까 유부율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가 이거 찾아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습관적으로 그냥. 그래서 모건 스탠리. 그래서 기관 투자자다 그러면 이제 좀 중장기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연기금이 이제 굉장히 대표적이고, 단기 아까 얘기한 이제 뭐 펀드 매니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의 일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이제 단기로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영이나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도 그렇고 단타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위주의,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보는 그런 자금이 이제 좀 큰 돈이죠. 그래서 큰 돈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어딜 통해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인 거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국민연금공단 얘네들이 샀어 팔았어 이게 큰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식 보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무조건 봐요. 비중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사면 세부 변동 내역을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평단가가 얼마야? 이거를 계속 보는 게 좋아요. 평단가가 저기 나오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국민연금이면 연기금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러면 보통 대주주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이 김철웅이라는 저 양반이 도대체 여기도 등장하고 저기도 등장하고 뭐 하는데, 저 등장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이름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대표는 아니야? 그러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도대체 이 주주가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45%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 5% 이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국민연금이 5% 안 갖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공시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더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를 많이 보거든요. 밑에 이렇게 쭉 내리면 직원 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253명이 있었잖아요. 이게 고정해서 일하는 사람 253명.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죠.
그런데 253명한테 월급 주려고 생각하시면 이거 장난 아니죠. 253명이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얘를 왜 보냐? 얘만 보면 모르고요. 반기보고서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 그래서 분기보고서 건너뛰고 그 전 보고서, 사업보고서인데 사업보고서에서 저 사람 수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몇 명이나 뽑았나? 그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 수가 줄었다. 그론에서는 솔직히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243명, 아까는 256명이었어요? 그럼 늘었네요? 그러면 얼마나 늘었나? 한 10% 늘었나? 10% 이상 늘면 솔직히 성장주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돈을 많이 버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젠 보여드리지 않았나? 시젠 보여드렸죠? 네, 시젠 보면 2배잖아요. 네.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아까 이제 이런 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이 기준 얘기를 항상 합니다. 지금 모든 회사가 이 기준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저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융 투자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시는 얘네들 얘기하는 거고, 기타 금융은 얘네들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 키움증권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투자인 거죠. 투자. 기업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당연히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회사의 장점과 단점. 그럼 호재와 악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작전주 2회 쪽에서 제가 다룹니다. 스텝 3에서. 그거는 이제 좀 심리적 기법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이제 좀 개인, 아까 이제 이 오프 더 레코드로는 제가 사람 이름까지 막 밝힐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그게 아니라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체력이 예,